요즘에 그 검찰 이야기도 뭐 검찰 출신이시니까 예,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정말 속 타시죠? 속 타고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두 분이나 일어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정말 어떻게 참 정의를 실현하고 남을 벌을 주는 기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예. 앞으로 어떤 제도 개혁을 했어도 이런 일이 날 수 없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검찰 개혁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 부분도 좀 정치 세진 파트에 좀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아. 결국은 핵심은 네. 항상 문제를 삼는 것이 이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입니다. 네. 그것이 침해될 수 있는 원인이 뭔고 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몇 년간 너무나 검사들 개인들의 이제 비리라 그러나요? 네. 그 잘못된 점이 스캔들로도 나타나고 범죄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상실할 만한 그걸 많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 뭐 보도를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스스로 좀 개혁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제 정말 검찰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너무나 옛날부터 권력기관 행세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이 선배로서 생각이 법률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네. 법대로 하는 기관. 그 법관이나 검사는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네. 검사는 수사권을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권력기관이 돼가지고 뭐 좀 뭐 행세하고 댕기고 잘난 척하고 댕기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 법에 따라하면은 형평성도 자연히 있을 것이고 자연히 열심히 일해야 되고 정의에 투철할 것이고 독립성, 중립성도 자연히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검찰에 갈 방향은 법률기관이 돼야 된다. 네.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 피의자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사받는데 그것도 좀 박영수 전 그 고검장 서울고검장이 여기 나와서 피의자가 절대 억울하게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도 검사의 의무다. 당연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의 옹호자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률기관이라고 법률가라고 말한 것은 당연히 사법 절차, 적법 절차도 지키고 네. 그에 따라서 억울한 대접을 하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네. 그건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다. 말할 것도 없는 네. 의무입니다. 기본적인 전제에 네.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난 정말 억울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제도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언론도 감시기관이 있고 네. 억울한 사람이 희생을 할 수 고소나 진정도 할 수가 있고 또 네. 법원도 견제를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또 뭐 잘못 있으면 또 요새는 뭐 경찰도 수사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자체 감찰 활동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검사 스스로가 네. 깊이 생각하고 사명감이 이제 정의감이 입각한 그런 일을 해야만이 다 고쳐질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 가지 뭐 기업체로부터 돈 받고 뭐 이런 부분 김모 검사에 대해서. 그런데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특임 검사가 와서 또 수사하고 그래가지고 대혼란을 일으켰는데 우리 대법관님이 볼 때 좀 곤란한 지분인데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뭐 대답합니다. 네. 누구와 수사하든지 뭐 결론이 똑같은데 그게 막 꼭 경찰을 해야겠다, 꼭 검찰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염려하는 것은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 자체로 끝나야 되는데 네. 그것이 이제 기관 간의 경쟁으로 비춰져 가지고 네. 좀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네. 저희들이 만드는 상설 특검 안에는 네. 그런 경우에는 상설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판검사의 비리는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후보 등록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요. 이제 대선이 이제 5일밖에 남지 않네요. 자, 막판까지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을지, 그 전략이 혹시 있을지 마지막 정리해 주시죠. 저는 본격적인 정치인이 아니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박 후보가 가지신 장점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옆에서 뵙기는 정말로 진정성과 실천 의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약을 마련하는 꼼꼼히 들여다보는 정성,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요새 언론에서
말씀하기는 새 후보 간에 공약이 비슷하다 그럽니다만 공약이 누가 실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과반수 이상 정당을 가진 네. 과반수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경제 위기도 많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참 안정 속에서 네. 책임 있게 변화시키는 것,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것을 강조를 하고 거기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천이 중요하다. 예. 맨날 그동안 말로만 공약이 빈 공짜 공약이었거든요. 그 공약을 철저히 지키는 실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방점을 더 찍고 싶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누가 실천할 수 있는가를 국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거라 생각합니다. 네.